25학년도 5월 학력평가 확률과 통계 부분 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번부터 보겠습니다. 23번부터 첫 번째 문제인데 좀 중요한 내용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A와 B라는 사건의 확률이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하거나 같다 이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성립하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얘네들이 겹치는 게 아예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주어진 것이 PA의 값이 4분의 1이고 P의 B라는 값이 6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PA 합 B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이게 원래라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빼야 됩니까? PA 합 B는 PA 더하기 PB에서 PA 교 B를 빼야 되죠. 근데 그게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저 PA에다가 PB를 더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12분의 3 더하기 2 해서 정답은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거 선지수 찾아주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입니다. 다항치 이것에서 x 5제곱의 배수는 요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는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하면 그냥 전개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많이 힘들죠. 네. 전개를 해서 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 전개식의 일반항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 이제 8개인데 8개 중에 R은요 X이고 그리고 8-R개는 2-1개 이게 이제 전개식의 일반항이죠. 여기서 이제 X 5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X 5제곱이면 R이 5여야 되죠.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것은 8C의 5 곱하기 X의 5제곱에다가 2분의 1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83이니까 8, 10, 6 네. 하면은 8, 7, 56 곱하기 X의 5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 해서 8, 7의 56으로 구하려고 하는 X 5제곱의 개수는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번의 정답을 선지에서 골라주면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한번 볼게요. 세 주사위 ABC를 동시에 둬서 나온 거는 아까 AB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 B, C 이게 주사위고 눈의 수를 A, B, C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는 거죠. 확률인데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3의 배수일 확률입니다. 이걸 불렀어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3의 배수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우리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여기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3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서 적어도 하나가 3, 5, 6 이거야 되잖아요. 네, 적어도 하나가 3 또는 6이면 되는 건데 그럼 이거는 이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사건의 확률로 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ABC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AC라고 하는 거는 ABC를 곱한 것이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인 거, 아닌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다 선택을 해야 되냐면 1, 2,
4, 5에서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올 확률이 이제 얘네들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죠? 그럼 이제 3분의 2에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27분의 8 합쳐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PA인데 이거는 1에서 A의 여집합의 사건을 뺀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의 확률 그러면 이제 27분의 1 빼기 27 빼기 8을 하면 1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선지에서 골라주면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6번을 한번 봅시다. 26번. 이게요, 그러니까 요거 언급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요 파일을 이 시험지 파일을요 이게 6시에 공개되거든요 EBS에. 그래서 6시에 공개가 딱 되자마자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선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23, 24, 25, 26까지는 괜찮은데요. 26까지는 안 괜찮아요. 이게 25까지 괜찮은데요. 여기서 바로 23번 나오고 그 다음에 24번 나오고 25번 나오고 26번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사실상 이제 전 요걸 24번 이거 25번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순서대로 26, 27, 28, 29, 30을 해놓고 풀 건데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그냥 26번이면 기다려주세요.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순서. 아마 몰라요. 파일을 잘못 올린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26번 가볼게요. 흰공 5개와 검공 10개를 내 주머니 ABCD에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 아마 이 정도로 이제 이거 다 쓸게요. 남김없이 나눠놓는 경우의 수. 단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검은 공을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가를 한번 볼게요. 각 주머니에 흰 공 1개 이상씩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 조건을 볼게요. 세 주머니 A, B, C 넣는 흰 공수의 합은 같다. 뒤에 넣는 검은 공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죠. 딱 볼게요. 문제 상황부터 좀 이해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흰 공이 5개 그리고 까만 공이 10개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ABC에다가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 경우를 생각해보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경우가 사실 몰라요. 경우가 사실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 A, B, C, D 하고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흰 공, 뭐 검은 공수 이렇게 할까요?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 하면 요거 3 돼야 돼요. 그죠? 만약에 혹여나 1, 2 했어요. 사실 요 앞에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면 4개 있잖아요. 여기 4개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여기 흰공 파색 다 썼잖아요.
뒤에는 흰 공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데 그럼 이거 일단 요거 세 가지 있을 거죠. 왜냐면 요거 이제 211, 121, 112 이게 있을 거니까 이 경우로 두 경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1113, 113. 일단 이거 몰라요. 그림 그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여기에 하얀 공을 제가 W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W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면 흰 공 3개 들어갔으니까 지금 보면은 검은 공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 3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흰 공 3개 넣고 2개가 남았는데 그 2개는 여기 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흰 공 2개가 들어가야죠. 여기 검은 공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남은 공들이 뭐냐? 흰 공 5개 다 썼고 검은 공을 10개 중에 3개 쓴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검은 공 7개 여기 이제 배열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어디에 배열할까요? 여기에 배열할 겁니다. 이거 이제 뭐예요? 중복 조합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 단 x가 0 이상, y가 0 이상, z가 0 이상. 왜 하는 거냐? 그러면 3개의 종류고 7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9C2를 해서 9, 8, 7에 1 안죠. 7까지 갈 필요도 없고 36까지 있습니다. 36까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냐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이것도 뭐 그림을 그려주면 근데 이건 주의하셔야죠. 마지막에 답을 낼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곱하기 3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일단은 이렇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W가 있고 W가 2개가 있는데 그러면 W 4개 썼으니까 마지막 뒤에는 W가 하나죠. 그 다음에 B가 그럼 여기 4개 들어가야 됩니다. B가 여기 4개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제 B가 6개를 이제 여기다가 배열하는 건데 이것을 보면은 3H6이고 8C1 해서 8, 7, 8 곱하기 7이 이거 나누면은 4, 7에 28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해야 돼요. 헷갈리기 때문에 36이고 이게 48이었는데 결국에 여기다 3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구하는 답은 36에다가 48 곱하기 3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 8, 4, 32 이러면 안 되는데 8, 3, 24죠. 24, 4, 3, 12 144에다가 36을 더하면 우리 180 180이네요. 180 아닌 것 같아요. 80 아니에요 이거? 정답이 이거 160이거든요. 어디서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풀고 해설지를 줬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안 풀었어요. 네, 지금 제가 약간 길잡이를 좀 적어왔는데 이렇게 안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 풀이를 얘기해볼게요. 그리고 뭐가 틀린지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 소리가 그냥 지우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해오면서 이게 잘못된 풀이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풀이고 제가 준비해온 해설을 보면은 그러니까 흰 공이 2개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흰 공이라고 하는 게 일단 먼저 도입부터 할게요. 왜 저런 생각을 했나? 흰 공이 5개 있는 게 상황인 건데 이거를
A, B, C, D라는 4개의 전집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흰공 5개를 4개의 집합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케이스가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법이 있죠. 남은 하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 크게 이거를 보자는 거죠. 지금 ABC에 들어가는 경우나 ABC에 들어가는 경우랑 여기 들어가는 경우가 두 가지를 나눠서 쓰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자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여기서 뭐 했냐면은 1113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얘랑 완전 동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흰공 2개가 뒤에 들어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여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틀린 거 확실히 알 수 있겠냐? 비교해 봅시다. 흰공 2개가 뒤에 들어갈 때 여기 2개 들어갔을 때 그거랑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블랙은 여기 3개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럼 블랙 나머지 7개는 이 3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36 요건 똑같아요. 네, 똑같이 계산합니다. 요게 이제 36이 되겠죠. 두 번째 여기서 문제가 생겼나봐요. 흰공 2개가 들어가는데 A, B, C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이거를 볼게요. A, B, C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거 그림을 다시 봐야죠. 자,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흰색이 여기 4개 들어갔기 때문에 블랙은 여기 무조건 4개입니다. 결국에 지금 남은 6개고, 그러니까 6H, 3H6이죠. 3H6을 3번 곱해야 되는 상황인 거조가 아니죠, 여러분. 맞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나? 잠깐만요. 저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맞습니다. 3H6이라고 하는 게 아마 계산 실수한 것 같아요. 그죠? 3H6이라는 게 8C2가 맞는데 이게 8, 7에 2로 나눈 거니까 3, 7에 28 맞는데요. 여기가 28이 되는 게 맞습니다. 28 곱하기 3. 이게 왜 48 됐죠? 계산 실수를 했나봐요. 계산 실수를 했나봐요. 28이 이게 28이 되어야 돼요. 28.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8, 3, 24 그리고 7 이렇게 가지고 둘이 곱하면 잠깐만요. 자 8C2 8, 7에 56인데 여기 2로 나옵니다. 28이죠. 28이라고 하는 걸 상고봅니다. 83, 24, 84 두 개 더하면은 110 120 와우.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감상을 좀 이렇게 할게요. 이거 일단 이렇게 푸나 똑같은 이야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무슨 말 할 거냐면 경우가 어차피 이거밖에 없지 않냐. 흰공이 여기 11 들어가나 아니면 2 들어가나 똑같은 얘기죠. 흰공이 2개가 만약 뒤에 들어간다면 흰공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는 지금 하나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처음 했죠. 그게 이제 요 1번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112 흰공이 ABC 112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다라고 하는 거는 흰공 2개가 ABC 중 하나에 들어가는 거. 여기도 이제 보면 C에 들어가는 경우를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써놓고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계산 실수를 했다. 계산 잘해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3H, 저 중복점 이게 굉장히 좀 좋은 기호긴 한데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이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헷갈리는 기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대충 그냥 암산으로 하다가 틀리면 안 되고요. 그렇죠? 계산식을 써보고 실수하지 않으면 잘 확인을 해보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6번은 여기까지 봅시다. 26번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고 2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그렇죠? 27번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5장씩 있습니다. 카드가 이렇게 5장이 있고 이 20장의 카드 중에서 5장을 택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끼리서 구별하지 않기로 하죠. 가라고 볼게요. 나열한 5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은 96입니다. 오른쪽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는 짝수다. 근데 배열하는 경우에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봅시다. 일단은 저는 96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96은 우리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때 96이라는 걸 소인수분해 한번 배웠거든요. 어떤 거를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기억이 다시 좀 있는데 4하고 24 4하고 6 그러면 96이라고 하는 건 2의 5제곱 곱하기 3이라는 겁니다. 그죠? 3은 무조건 들어가네요. 3은 무조건 들어가고 경우가 몇 가지 없겠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5는 그렇죠. 다 쓸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6이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4는 무조건 하나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해요. 3은 무조건 하나 쓰이고 그 다음에 2의 5제곱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2 또는 4가 없는 거지. 2의 제곱 2 그죠? 2의 제곱 2 그리고 어쨌든 간에 5줄 나열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얘를까지 곱해야 돼서 이 경우가 어떻게 이거 뭐 몇 개 어떻게 돼요? 한번 다 해볼까요? 3은 있겠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번에는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2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말고 더 있나 생각해보면은 더 없죠. 없습니다. 이제 카드를 배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결국에 이 카드가 어떻게 배열되냐 보면 카드가 이제 이렇게 배열된 경우 그리고 카드가 이제 보면 1, 2, 4, 4, 3 그래서 1, 2, 3, 4, 4 카드가 1, 2, 3, 4, 2 카드들이 뽑히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가 2, 2, 3, 4 그래서 2, 2, 3, 4 이거잖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아니어서 조금 높이면 이제 6 같은 거, 6 같은 거 이제 하나씩 넣었으면은 조금 더 빡세졌겠죠. 힘들 겁니다. 힘들어서 6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조금 이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죠? 3점이라서 이런 거 조절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요걸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했던 게 나열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수가 2는 짝수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파트를 나눠야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수가 2인 경우가 있겠고요. 또 가장 마지막인 경우가 4가 있겠죠.
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수가 2인 경우가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수가 4인 경우가 되죠. 자,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1, 3, 4, 4를 배열해야 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수면 해서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1, 2, 3, 4를 배열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냥 4팩토리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2가는 없었고 2, 2, 3, 4를 배열하는 거죠. 그럼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고 이거를 보면요. 4가 없어지면 2, 2, 2, 3을 4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거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한번?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 거는 12죠. 12. 그래서 12에다가 4팩토리얼은 2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12 그리고 똑같이 14에 그냥 사죠. 근데 이거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면 36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 48이겠죠. 이렇게 더하면 52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선지에 찾아주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요. 언급을 할게요.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먼저 가속권이 이제 96이었다는 거죠. 결국에 뭐 하자는 거였냐면 소인수 분해를 해서 경우를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얘랑 얘로 나눴었죠. 얘랑 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의 수가 짝수다라고 하는 거는 얘랑 얘에서 이제 끝의 수가 2인 경우랑 끝의 수가 4인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번은 여기까지 하고 28번 한번 넘어갑시다. 28번 문제는 집합 x는 1, 2, 3, 4, 5, 6에 대해서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예요. 대표적인 문제죠. 이곳의 개수는 이게 제가 이런 문제가 볼 때마다 그런 게 좀 독특한 게요. 요게요. KMO 조합 1차 시험에 그냥 나오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쓰는 풀이 방법이랑 난이도가 확 나라지죠. 이거 모의 평가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연합인데 나중에 수능이 여기 28학년부터는 수원수투 학통만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라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되게 재밌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도 되긴 합니다. 이거는 잘 풀어가죠. 봅시다. 첫 번째 사정입니다. 1, 2, 3, 4, 5, 6인데 이것의 개수는 하고 잘 썼나 확인해보면 잘 썼고요. 잘 썼고요. 자, 이거는요. 이게 아이디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거죠. 사실. 요걸 잘 보자. 일단은 여기 F6에서 F3 빼면 0이 답이죠. 맞나요? F6에서 F3 빼면 그래서 요걸 하나 얻고요. F6에서 F3 뺀 게 0 이상이다라는 걸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요 위에 가식에서 이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F6에서
F3을 뺀 것은 하고 좀 옮기게 되면 2하고 8에서 F1을 빼고 또 한 번 F2를 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것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 있는 함수 값들이요. 요 안에 들어가야겠죠. 정수라는 거예요. 양의 정수. 근데 이 어떤 정수에다가 두 배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배를 하는. 그러면 F6에서 F3을 뺀 거가 1일 수 있나요? 1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정수에다가 1을 곱했는데 1이 나올 수는 없죠. 네, 그래서 F6-F3이라는 값은 2라는 애를 소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2 또는 4 또는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케이스죠, 케이스. 첫 번째, F6에서 F3을 뺀 게 2일 때. 그리고 두 번째, F6에서 F3을 뺀 게 4일 때. 그리고 세 번째 더 쓸게요. 일단 요거 이 상황을 좀 보자는 겁니다. F6과 F3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네요. 그러면 그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 예시를 들어보면 좋아요.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지금 3과 6의 함수값을 보자라는 거잖아요. 3이랑 6.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만큼 차이 난다 이 상황이에요. 아무거나 찍어보죠. 2 차이 나는 거. 네, 이렇게 갈게요. 네. 자 그러면 4랑 5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사이에 껴 있습니다. 결국에 이거 경우의 수는 뭐냐면 F4랑 F5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요. 지금 여기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고르는 거죠. 두 개를 고르면 그대로 이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 수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기호 안 쓸게요. 안 쓰고 그냥 잠깐만. 헷갈리면 안 되네. 자, 4랑 5가 여기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지금 이거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고르는 거. 그래서 이제 앞까지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하자고요. 그럼 결국에 근데 이제 2 차이 나는 거를 골라보면 2 차이 나는 거 1,3부터 시작해서 4,6까지 있죠. 그러면 2 차이가 나는 수의 이제 F3과 F6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쓸게요. F4, F5 결정이라고 썼으니까 위에 F1, F3이랑 F6을 결정하는 거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F1이랑 F2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얘가 2면요. 지금 요게 이렇게 지금 날라가서 F1 더하기 F2가 뭐여야 되냐면 자, 볼게요. 와, 근데 이거 어렵다. F1이랑 F2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보면은 얘가 7이에요. 7.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 잠깐만요.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한번 해볼까? 이게 지금 이사비가 아니거든요. 아니, 이게 아닙니다. 네. 이사비가 아닌데 뭐냐면요. 지금 일단 F1 더하기 F2가 어쨌든 간에 지금 중복이 허용되는 최대가 일단 12죠. 그죠? 12죠. 근데 얘가 12까지 가버리면 얘 음수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8 이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0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0도 가능합니다. 0도 가능한데 아무튼 볼까요? 얘가 최소 2죠. 최소 2. 그죠? 최소 2란 말이에요. 그럼 그 경우에 최소 2죠. 최소 2고 최대 8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8에서 2만큼 빼면 60. 그러면은 F6 마이너스 F3이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최소 차가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최소 차가 지금 몇 이상이 되냐면 F6 마이너스 F3이라고 하는데 설명드려요. 잠깐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어.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할게요. F6에서 F3을 빼는 거는요. 이걸 빼면 최소 0이겠죠. 그죠? 그리고 최대가 얼마냐라는 건데 이것도 빼고 5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짝수여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F1 더하기 F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 마. 안 해야 된다 생각. 요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F6에서 F3 뺀 게 2분이다 보니까 F6에서 F3 뺀 거가 5밖에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0부터 2, 4가 있겠죠. 2, 4.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F1 더하기 F2가 7이어야 된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가 이거면 마지막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0인 경우를 찾아야겠죠. 이거 한번 제가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얘를 못 결정해 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거 네 가지니까 네 가지를 좀 분류를 해봅시다. 근데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해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보면은 이게 F4랑 F5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더니 지금 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여기 씨 아이디어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잖아요. 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준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경우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너 생각하는 건 뭐냐면 F4랑 F5를 결정하고 F3랑 F6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F1이랑 F2 나머지를 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F1이랑 F2가 결정이 안 되죠. 예, 요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이 경우에는 F의 1이랑 F2를 더하는 게 7이 돼야 돼요. 7. 그죠? 더해서 7이 돼야 돼요. 그래서 7.
그러면은 F1이랑 F2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1, 6, 2, 5, 3, 4니까 이거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죠. 6가지. 6가지. 그죠? 6가지가 되겠고 6가지가 되겠고 나 조건에서요. 나 조건에서 보면은 지금 F3, F4, F5, F6인데 이게 이제 F3 더하기 2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일단 F4랑 F5를 결정하는 거는요. 누가요? 누가 잠깐만. 와우. 완전 틀리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상이니까 이거 중복 조합이에요.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중복을 그렇네요. 이게 아까 제가 아까 막 이런 소리 했잖아요. 3의 제곱. 예. 요거는 뭐냐면 중복 수열이에요. 수열. 뽑아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뽑는 것만 해도 되잖아요, 사실. 맞죠? 뽑는 것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는요, 예를 들어 4, 5를 뽑든 5, 4를 뽑든 이게 다른 경우로 취급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경우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세 개 중에서 중복을 그냥 두 개 뽑아라. 그냥 두 개 나열하지 말고 그냥 뽑고 나열하지 말고 뽑는 데서 멈추자. 이 얘기 됐으면 이게 4C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4C이죠. 4C. 그래서 이제 4C이라고 하면 3, 3, 6, 6. 예, 6가지입니다. 6가지. 6가지. 되시죠? 이게 6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잠깐만요. 저 이게 크고 깨달음을 주는 문제입니다. 진짜. 아까처럼 풀어도 돼요. 자, 잘 그러니까 F1이랑 F2는요. 상관이 뭐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F1이랑 F2가 F3, F4, F6이랑 겹치는 수가 있어도 겹치는 함수 값이 있어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F이랑 F는 요 독립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독립적인. 왜냐면 우리 함수라고 하는 게 저기 이런 상황만 없으면 되거든요. 저기 그러니까 뭐 이딴 상황만 없으면 돼요. 이런 이상한 거죠. 이런 거 우리 함수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일단 F3이랑 F를 결정하는 게 아까 네 가지라고 했어요. 네 가지. 그러면 유무에 따른 그대로 주고요. 이거 6가지 네 가지. 요거 계산하면
144고 이거 굉장히 제가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을 일단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하고 정답을 낸 다음에 포인트 정리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한번 넘어가 볼게요. F6 빼기 F3이 4인 경우 이거를 좀 구단하는 거예요. F6 빼기 F3이 4이다. 이걸 일단은 F3이랑 F6을 결정하는 게 자, 봐요. 자, F3이랑 F6 요거 함수 값의 차이가 4다라고 하는 거는 1이랑 뭐 고를 수 있냐면은 5 고를 수 있죠. 그러면 함수 값의 차이가 4잖아요. 요거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 네, 두 가지고 다음에 이 결정됐으면 F3, F3, F5 그리고 F6인데 이게 뭐로 결정이 됐나요? F3 더하기 4로 결정이 됐죠. 이거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 이게 0, 1, 2, 3, 4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중복점을 뽑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F4랑 F5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저기 뭐야 5개 중에서 2개를 보는 경우의 수거든요. 중복을 활용해서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이제 보면은 이게 6C2가 되는 거고 6, 5, 4가 아니라 6, 5, 2, 1 해서 15가 되겠지. 15 그죠? 15가 되겠고 그럼 이제 봅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가지, 5가지 있고 근데 번외로 F1이랑 F2도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거 2개 더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F6에서 F3 뺀 게 4죠. 4. 그러면은 이거 2를 양면에 날려주면은 2가 되시고 F1 더하기 F는 6되거든요. 그럼 이제 6이면 이것이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는 거죠. 1, 5, 2, 4, 3, 3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1, 5, 2, 4, 3, 4 하니까 5가지가 있다. 네, 두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F랑 F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죠. 나조건 보면은 지금 요거만 찍었어요.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이게 다 곱하면 됩니다. 네, 요거 아니고 2 곱하기 15 곱하기 뭡니까? 5 하면 150입니다. 150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할까? 이거죠 이거. 이거 한번 해보면 세 번째. 세 번째. F6에서 F300에 0인 경우. 그럼 이제 이 0인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 F6에 F3. F3이랑 F6 결정하는 경우의 수 여기까지 있죠? 그죠? 그냥 풀이 과정 써줘야 돼요. F3, F6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6가지죠. 여기까지 있고 다음에 F4, F4, F5, F6 이건데 이거 이제 F3이죠. 그러면은 F4랑 F5 결정하는 거는 한 가지라는 거지. 그리고 이 경우 F1 더하기 F2가 6이어야 8이어야 되죠. 0이 안 되는 거죠. 8인데 8의 경우 보니까 2, 6, 3, 5, 4, 4 이렇게 네 가지, 세 가지면 이제 순서 바꾸는 부분을 하시면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6 곱하기 5 하면 30이 되고요. 그래서 구하는 정답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실게요. 144번 마지막에 150 30 이러면 324가 정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324. 네네. 그래서 이제 28번의 정답은 324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28번인데, 이거는
지금 하면 돼요. 지금 복습할게요. 복습. 이거요. 저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볼게요. 먼저 제가 어찌 문제가 생겨요. 일단 포인트. 일단은 U-F3꼴로 변형하는 거죠. 요러고 시작을 하는 게 사실상 얘네 아이디어예요. F6이랑 F3이 용하잖아. 근데 이제 좀 거기서 근거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 무슨 시집과 끝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요거 뒤에 문자가 저기 F6, F3 개수가 1이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거고. 그럼 이제 F6 마이너스 F3  form으로 변형을 한 게 이제 요 얘기거든요. 요 얘기. 그죠? 이게 지금 사실상 솔직히 문제풀이의 축이었다고 봅니다. 축이에요, 축. 정말. 물론 그 다음에도 할 얘기가 있지만 요걸 얻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이제 볼만한 내용이 F6 마이너스 F3의 값들을 결정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처음에 할 때 이상한 짓 했죠? 그냥 대충 보고 2, 4, 6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두 번째, 결정할 때 어떤 거 맞나요? 결정할 때 어떤 거 맞죠? 오늘 어떤 요소를 좀 구경했었죠? F6에서 F3 뺄 때 일단은 F6-F3이라고 하는 거 최소 0이라는 거죠. 최대 5죠. 그리고 이민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그냥 보고 F6이랑 F3이랑 값이 어쨌든 요 안에서 올 거니까 그거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0, 2, 4 중에 하나일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F1과 F2는 나 조건에서 자유롭다. 멋있게 쓰면 이런 거죠.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F1이랑 F2가 무슨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 합만 중요한 겁니다. 합은 조건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 좀 정리가 됐고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2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9번입니다.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학생과 학생 B를 포함한 4명의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고양이 탁자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둘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상황을 잘 봐야겠죠. 2학년 4명이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애가 있고요. B라는 애는 3학년 4명. 요 안에 있습니다. 그죠? 요 안에 있는 거고 모양이 있어요. 가족권을 보면은 각 학생은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 중 적어도 한 명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 나왔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적어도라는 말이죠. 이 사건의 한 실사, 이 사건의 그 반대 사건의 경우에 실사 이겁니다. 그럼 이제 나 A와 B는 이웃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 굉장히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줬습니다. 그림 이렇게 앉는데요. 간격은 1점.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좀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3학년 정도에서 보니까 1학년 뺐네요. 2, 3학년들이 이제 앉는다고 합니다. 봅시다. 2학년 4명 있고 3학년이 4명 있는데 자신과 이웃한 증명량이 적어도 한 명, 상명이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될까요? 그림이 주어졌으니까 여기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2학년이 만약 여기 앉았어요. 2학년. 그러면 여기 다 3학년이면 안 되죠. 여기 2학년 앉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3학년 앉을 수 있죠. 여기 2학년 앉을 수 있죠. 여기 3학년 앉을 수 있죠. 맞나요? 이렇게 가능하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 아닐까요?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 적어도 한 명 같은 그거라면, 그렇죠? 아니면 또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앉았을 때 2학년 좀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3학년 이렇게 같이 앉아야 되고 2학년 지금 3개 썼어요. 지금 몇 개 남았는데 하나 남았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2학년 4명이죠. 한 명은 따로 앉아야 되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3명이었으면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으로서. 그럼 이제 남은 상황을 보면 지금 이런 경우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기 2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3명, 3학년이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경우가 나머진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경우가 딱 케이스가 분류가 되었나요? 네.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가지가 이제 시작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이거, 두 번째 경우는 방금 아까 얘기한 저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요 경우 보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나학번 그러니까 그냥 안 치는 건 뭐로 생각하면 됩니까? A랑 B는 이유 다 맞는데요. 일단 지금 뭐냐면 가족권으로 뭐 한 거냐면요. 얘랑 얘를 이제 적용한 거예요. 이 경우랑 다 그려줄게요. 그래야 돼요. 요렇게 이게 두 번째 경우인데 이거 두 개의 그림은 뭐로부터 파생된 거냐면 이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A랑 B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제 그건 이제 그건데 일단 이 상태로 그냥 배열한 경우를 세보자. 거기서 A랑 B랑 이웃하는 경우를 빼보자. 그러니까 이제 요건데 A랑 B가 이웃하는 경우 뺀다. 그러니까 이게 요건 사실 해결됐어요. 적어도 뭐 생각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가지를 안 보고 그러니까 전체 배열하는 경우에서 얘네들이 이웃하는 경우 빼보자. 그럼 이제 볼게요. 그냥 2학년 4명을요. 4명을 그냥 이렇게 배열할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 어떤 생각이 하냐면 이게 뭔 수냐고죠? 뭔
원순열이 굉장히 좀 그래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저는요. 저는 좀 그래요. 딱 보면요. 여기 두 자리가 있고 여기는 3학년 자리. 그리고 얘들이 돌아도 괜찮아요. 도는 거 돌려서 같은 거 같은 상황이다라고 본다라고 했으니까 저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으면 그냥 삽입하고 싶어요. 삽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삽입하면 안 되죠. 선택 아니야. 왜? 왜? 왜 선택인가요? 라고 하면 만약에 저기 2학년 이거니까 이렇게 우리 3학년들이 결정된다라고 할게요. 남은 자리 2학년 넣어야 되는데 2학년 4명을 넣어야 되는데 4명은 서로가 동일이 원하는겠죠. 다른 4명일 겁니다. 당연한 사실이고 2학년 4명 갖다가 여기다 앉힐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2학년 4자리 얘 돌리는 거랑 여기 그냥 이상한 껴있고 2학년 돌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지금 보이는데 그게 아닌 이유를 좀 설명해봐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요 완전 원수력이죠. 이렇게. 근데 이 경우는 뭐냐는 거죠. 여기 3이라고 하는 특정을 껴있는데 그죠? 이럴 때는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2학년 애들 중에서 저기 뭐 이런 애들 있죠. 알파, 베타, 네, 감마, 베타 다 이런 쟤는 2학년 애들 이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파야, 너는 여기 앉아라. 앉고 베타는 여기 앉고 감마는 좀 여기 앉아볼래? 하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3학년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앉고 그러면 얘를 돌려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봅시다. 이 방향으로 돌릴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게 두 개가 같은 경우라고 같은 경우. 같은 경우. 그죠? 그럼 이거예요. 이거고 이거를 일단 풀고 해설지 논리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풀고 한번 볼까요? 다 풀고 네, 다 풀고 한번 답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원수령을 보겠습니다. 분류 같은 경우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3팩으로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보면 2학년 3학년 매치하는 경우의 수가 이 3팩, 3팩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어차피 이게 81가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A랑 B가 이웃하는 경우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와, 저 이건 좀 스트레스네요, 스트레스. A랑 B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죠? 이 중에서. 근데 A랑 B가 있다라고 하면 해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전체 80가지 경우에서 A랑 B가 이웃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되냐. 아무리 봐도 좀 그래. 좀 이상한데. 그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해설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그림은 이렇게 했어요. 그림은 두 가지 나눴어요. 근데 문제풀이를 할 때는 그냥 똑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조건 가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A랑 B가 이웃하지 않든 그냥 딱 가만 만족하는 경우에서 A랑 B랑 이웃하는 그 특수한 경우를 빼는 걸로 갔거든요. 해설지는. 볼게요. 자, 가만 만족시키도록 한번 해봅시다. A와 함께하는 학생으로 생각할 2학년 학생, B와 함께하는 학생으로 생각할 3학년 학생을 정하는 경우는 3C1, 3C9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만 만족사. 그러니까 지금 2학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묶여야 돼요. A랑 어쩌고 그리고 어쩌고랑 어쩌고를 묶여야 되고 3학년 같은 경우는 B랑 어쩌고 그리고 어쩌고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여기 들어간 그곳은 3C1 여기도 3C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정하는 경우의 수는 9입니다. 그죠? 각 학년에 학생 2명씩을 한 학생으로 생각해서 4명의 학생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잘 2명씩을 한 학생으로 분발하고 하는 거예요. 자, 2명은 한 학생. 그러면 총 4명인 거죠. 그죠? 총 4명인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 4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죠. 맞나요? 이 각각에 대하여 한 학생을 생각하고 배열한 각각 2명의 학생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그리고 두 명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16가지. 그래서 결국에 구하는 경우의 수가 9 곱하기 6 곱하기 16을 하는 것이다. 영화는 오늘 계산을 제가 할게요. 9, 6, 54, 16, 864가 정답입니다. 자, 일단 이거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부탁드려야죠. 그냥 할 게 아니라. 저 이렇게 푸는 거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A랑 B라는 애가 특수한 애죠. 특수한 애죠. 특별한 애입니다. 그래서 A 옆에 있는 애, B 옆에 있는 애를 따로 생각해주세요. 따로 생각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두 명은 한 명으로 생각했더니 총 4명이 있는 건데 걔네들이 이제 둘러앉는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걔들을 배열하는 경우 횟수가 4-2팩이라는 거죠. 원소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2팩 4번. 이제 2팩에서 16. 그래서 이렇게 곱했다. 이게 전체 영어입니다. 포인트 정리를 얘기하시고 이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할게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포인트 정리할 때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사실 이제 원순열 같은 거는요, 보이다는 이런 논리는 보이다는 사실 864가지를 좀 다 세보면은 말이 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일단 포인트 정리를 한번 뜯어보고 봅시다. 잘.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냐면요. 결국에는 좀 상세하게 얘기하면 조건 가를 만족하도록 배열하는 모든 경우에서 A랑 B가 일타는 경우를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함께할 학생으로 생각할 2학년 학생은 이제 요거는 좀 흐리멍텅하게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봤잖아요. A랑 함께하는 애를 P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B랑 함께하는 애를 Q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 P, Q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3C1, 3C1에서 9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A, B, P, Q를 이것들을요. 한 학생으로 생각하고 와우, 이게 진짜 멋있는 문제예요. 요거 한 학생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는 3명인 것이며 결국에는 3-1의 팩토리얼 하면은 2팩토리얼에서 2죠. 이 그죠? 자, 근데 이 4명 같은 경우는 자, A, B, P, Q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그냥 세줘야 될 때는 지금 결국에 A랑 B가 묶여있는 이 경우만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네, 저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봤더니 뭐가 가능하냐면 PA에 BQ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AP에 B 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들이 서로 자리를 바꾼 경우의 수가 2팩이고 2팩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값은 9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더라. 그럼 이제 결국에는 36 곱하기 9 하면은 254, 93, 27, 30 싹한데요. 333 아닌데 틀렸어요. 그죠? 맞는데 잠깐만요. 16 곱하기 16 곱하기 하시면 144입니다. 144. 그래서 좀 정리가 되시고 이제 이 864에서 164를 빼면 그러니까 이 묘상으로 이 원에서 2를 빼면은 864에서 144를 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720이 정답인가요? 네네. 정답은 29번의 정답은 720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문제 포인트를 좀 얘기해 봅시다. 포인트. 이 문제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딱 이거는요, 지금 다 풀고 생각해야 돼요. 시립대에 나와주셨어요. 시립대에 그냥 이 문제만 딱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인데 이제 제가 소화시켜야지 이제 진짜 저한테 좋은 문제예요. 일단 이거 원수정을 활용하는 문제였어요. 그죠? 원수정 활용하는 문제. 원수정 활용하는 문제인데 일단
이거 두 개를 나누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사실 그냥 얘를 배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그죠? 얘를 배치한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사실 의미 없고 얘들을 배치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A제 네. 얘들이 4명의 학생을 배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수와 자료가 보는 경우에서 빼죠. 그리고 A 옆의 학생 정하기 이것도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죠. 이 A라고 하는 게 특수한 애기 때문에 걔 옆에 짝꿍을 정하는 경우를 딱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고 이제 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제 AP랑 BQ랑 이제 이거를 보는 건데 네, 요 경우의 수를 보는 게 있었고 이거를 한 학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4명, 2명, 2명 이거를 원에 배치하는 마인드 네, 배치하는 프리를 생각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4명 들어보는 거예요. A, B가 이웃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명, 2명, 2명을 원에다가 배치는 거예요. 결국 4명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이거를 X, Y, G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X, Y, G라는 문자들을 원에다가 배열하는 이 경우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해볼게요. 원수열 문제 원수열. 그러니까 이거 원수열이죠 사실. 근데 가장 처음에 가속법만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거예요. 2학년생을 두 개를 묶고 4학년생을 두 개를 묶고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나오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A 옆에 학생도 정해주고 B 옆에 학생도 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2패까지 하는 거. 세 가지 과정이죠. 세 가지. 그죠? 사실 요거의 첫 번째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1번 과정, 2번 과정, 3번 과정이 있고 여기서도 이제 1번 과정, 2번 과정, 3번 과정이 있는 겁니다. 1번 과정은 뭐예요? 이거는 4명으로 생각하기. 이거는 3명으로 생각하기죠. 그리고 두 번째 A 옆에 학생 정하기. 근데 얘도 A 옆에 학생을 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3 똑같은데 통일성을 붙이기 위해서 여기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죠. A랑 B가 이제 이웃하기 위해서 A랑 B랑 이웃하기 위해서 일단 요거는 이제 2팩 네, 2팩 얘네끼리 다 바꾸는 거 다 생각해 주는 거죠. 이 플러스로 자리가 바꾸는 거는 원수에 영향 안 줍니다. 돌려도 걔네들이 자리 바꾼 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두 개 돌려 그러니까 이 원이 이 놀이기구에서 두 명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얘네들 아무리 돌려도 얘네 둘이 자리 바꿨을 때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서 보는 건 요것도 이팩인데
가도록 하고 우리 3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30번 문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30번 문제는요, 제가 딱 문제 보고 문제 읽고 많은 감상이 들었거든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30번입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개의 전구가 있다는 거예요. 전구. 자, 전구 동그라미를 쓸게요. 전구. 이 6개 정도는 일단 먼저 다 꺼져 있고요. 각 전구는 전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켜짐과 꺼짐이 전환됩니다. 그죠? 이 6개의 전구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시행합니다. 주사위가 있는데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분이 n인데 n 이하의 숫자가 적힌 모든 전구의 전원을 한 번씩 누른다. 전구의 버튼을 한 번씩 누른다. 이겁니다. 이 시행을 이게 시행이에요. 시행을 5번 반복할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하는데요. 5번째 시행 후 전구가 모두 켜져 있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 A, B, C, D, E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제가 보고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연세대학교 연대 기출.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상황이 약간 다른데 이제 연대는 이제 약간 정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교사기수가 예를 들어 n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전구도 한 저기 100개 있으면 100개. 문제를 정확하게 다 하는데 이 문제가 다르게 설명되면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1부터 전구가 100개 있으면 100개. 1000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근데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 주사위 분수가 n이면 n제곱, nC제곱 이런 애들만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약간 바뀌면은 이거는 연대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제가 나중에 풀이를 할 때 요거랑 참고를 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봐봐. 재밌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봅시다. 이 문제부터 잘 풀어야 그 문제를 풀든 말이야. 그죠? 잘 풀 겁니다. 고민해봅시다. 주사위 눈수가 n이 나왔을 때 n 이하의 숫자가 적힌 모든 전구 버튼을 한 번씩 누르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다 꺼져 있다라고 했어요. 다 꺼져 있을 때 제가 주사위 눈이 만약에 4가 나왔어요. 그러면 1, 2, 3, 4는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사위 눈수가 3이 나왔어요. 3. 그러면 1, 2, 3까지 꺼져 있고 4만 켜져 있게 돼요. 3. 그런 거. 모든 전구의 버튼을 누릅니다. 일단요,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6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을 딱 누르면요, 다 켜져요. 근데 6을 한 번 더 누르면요, 이게 다 꺼집니다. 그래서
6을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6. 예를 들어서 제가 6을 한 번만 넣는다고 해볼게요. 한 번만 넣는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뭐가 해야 되냐면 1, 2, 3, 4, 5 중 하나의 수만 4번 넣어야 돼요. 4번 넣으면 켰다 껐다 켰다 껐다 결국 꺼지거든요. 그리고 6개 땅 턴다 이거예요. 두 번째 1, 2, 3, 4, 5에서 두 개의 수만 두 번씩 넣는. 그래서 2, 2, 4, 4 합니다. 그러면 2까지 둘 다 켰다 껐다 4까지 둘 다 켰다 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쫙 하는 거예요. 6. 아, 그럼 생각해보자 않죠. 6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없냐? 6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없을까? 이겁니다. 6을 한 번도 안 넣고 여섯 번째 거 어떻게 켜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4까지만 넣는 거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4만 이제 6번 눌렀다고 한번 해볼게요. 4만 5번 눌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 1, 2, 3, 4만 켜져 있고 5, 6은 한 번도 안 켜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까지 키기 위해서는 6을 눌러야 됩니다. 6을. 그렇죠? 그리고 6을 결국에 몇 번 눌러야 될까요? 홀수로 눌러야겠죠. 홀수로. 그리고 남은 거는 영향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메인적인 생각이 나왔는데 결국에 모두 켜지기 위해서는요 6이 홀수가 나와야 돼요. 홀수가. 그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국에 6이 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한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쭉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6이 두 번이었죠. 자, 그러면 똑같이 1, 2, 3, 4, 5 중에서 두 번 아니면 두 번 하면 봐봐요. 이게 꺼지잖아요. 꺼져가지고 세 번 해보세요. 세 번이라고 하면 3번이라고 하니까 3이라는 숫자가 세 번 해보세요. 6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1, 2, 3, 4, 5 중에서 하나의 수만 두 번, 그죠? 두 개의 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얘는 그럼 A를 끝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6이 5번. 네, 그 한 가지. 일단 이게요, 제가 지금 약간 뭐 보면서 하고 있냐면 제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문제 풀이 방향을. 그래서 지금 쉽게 넘어가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논리는 맞아요. 논리 맞는데 고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어쨌든 근데 이거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려고 이 문제 지금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일단 봅시다. 저는 이렇게 하고 고민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시간 잡고 처음부터 고민을 골똘히 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고 이렇게도 한번 해본다 이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러면 끝났어요. 30분 문제 끝날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이거. 그렇죠? 가볼게요. 답을 한번 내봅시다. 자, 6을 한 번 눌러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A라고 봅시다. 1, 2, 3, 4, 5 중에서 하나의 수만 4번. 그러면 만약에 이
하나의 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요. 그러니까 특정 수 고르는 거라고 할게요. 특정 수 고르는 거. 특정 수 고르기. 특정 수 고르기. 제가 저기서 특정 수 고르는 경우의 수를 보면 이 다섯 가지. 그렇죠? 다섯 가지인 거고 OC1이에요. 조합을 이용해서 쓸게요. 그리고 이제 배열하는 겁니다. 특정 수가 만약에 A였다라고 하면 A만 지금 다섯 번 나온 거잖아요. 네 번. 이것만 네 번 나온 거예요. 네 번. 그죠? 그리고 하나의 수를 네 번 누른 다음에 이제 6 눌러요. 6. 그죠? 그래야 다 켜지니까. 다 꺼지고 켜지고. 이거 배열하는 경우는 6팩에서 5팩에서 4팩이죠. 5팩에서 4팩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가지. 그래서 이제 결국엔 결과는 5에서 25가지 경우입니다. 이거 볼까요? 이거는 특정수 고르는 게 일단 사씨인데 전체에서 얘를 두 묶음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개 중에서요. 결국에는 뭐만 누르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6이 나오긴 해요. 6이 나오긴 하는데 두 개 반복된다는 겁니다. A, B. 그죠? 그렇다는 거는 OC2가 되겠네요. 그죠? 얘를 배열하는 경우에는 5팩에서 2팩, 2팩이 되니 30까지가 되는 거고 이게 10가지 300개가 되는 거고 네? 300개요. 잠깐만요.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300개가 맞나요? 맞아요. 아, 이런 거 써줍시다. 30개. 네, 300개 맞아요. 그럼 이거 볼게요. 6이 3번 나왔어. 6이 3번 나왔을 때, 6이 3번 나오면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6. 그리고 하나의 수만 두번 넣으면 돼요. A. 5C1 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일단 결국에는 5 곱하기 5팩에 2팩, 3팩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5C2점 50 됩니다. 50.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 얘들이 다 더해주면 다 더해주면은 25 더하기 300 더하기 50 더하기 1 하면은 371까지입니다. 371 정답 맞나요? 376까지 갈게요. 6까지가 376. 아, 376까지 갔죠. 제발. 그렇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376입니다. 재밌다. 그죠?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굉장히 재밌는 문제. 원인이. 그죠? 재밌는 문제. 이 정도면은 제가 지금 딱 풀고 5분 느낌 좋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때 아마 이걸 볼 텐데 그때 이제 이런 건 만약에 좀 내신이라고 하면 완전 교육과정을 다 빡빡하게 지키는 학교도 있고 안 지키는 학교도 있고 한데 만약에 안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건 킬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저는 그건 됐고요. 킬러로 나오는 말도 관심 없고 이제 그죠?
이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포인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 첫 번째, 모두 켜져 있어요. 육이 눌려야 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6을 눌러야지 켜져요. 그리고 6을 한 번 더 누르면 다 꺼집니다. 다 꺼진다고 하면 좀 그렇고 꺼집니다. 상태가 6이 꺼져요 일단. 그죠? 두 번째, 눌려야 하는데 홀수건 눌려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6 이외의 수는 짝수건 눌려야 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의미가 뭐예요? 짝수건 눌려야 얘들이 껍데기를 위해서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확률과 통계 2025학년도 5월 학력평가에서 확률과 통계 부분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